안녕하세요. 해피프리덤입니다. 이번에는 베스트셀러인 부의 인문학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총 1장부터 2, 3, 4장, 5장, 6장까지 있는데요. 제가 읽고 나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 블로그에 정리한 글이 있는데 그 글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책은 2019년도에 나왔는데 2022년도에 개정판 된 책을 저는 읽었고요. 저자는 우석이라는 필명을 쓰는 저자가 쓴 책입니다.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투자에 성공하려면 원시적 본능을 극복하라. 스스로 원시적 본능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답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사실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듯이 이 책의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이 문장은 이 중심 내용에 나오는 게 아니라 가장 끝에 맺은 말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이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본능이란 무엇일까요? 이 우석이란 저자가 쓴 부의 본능이란 책에도 나오는데 부자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본능에는 9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무리짓는 본능, 영토 본능, 쾌락 본능, 근시안적 본능, 손실공포 본능, 과시 본능, 도사환상, 마녀환상, 인식체계 오류. 사실 이 9가지를 온전히 다 설명하진 않아서 제가 제대로 이해는 하지 못했는데 부의 본능이란 책에 잘 나와 있다고 해서 조만간 이 책도 읽을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 다가왔던 본능이 근시안적 본능과 손실, 공포 본능이었는데요. 근시안적 본능은 인간은 근시안적이어서 최근 결과와 현상을 더 중시하고 반면에 장기적인 결과는 등한시하는 본능이라고 합니다. 아마 부동산을 예로 들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허허벌판인데 나중에 이제 신도시 택지 개발이 될 그런 부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러한 본능을 극복하는 건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남들이 쉽게 따라하지 못해서 진입장벽이 높은 거죠. 진입장벽이 곧 수익입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렇게 너무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에너지를 소비 많이 해야 되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회피했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냥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힘들면 남들도 힘들다. 그만큼 진입 장벽이 높은 거기 때문에 내가 그 허들을 넘으면 그 허들이 나에게는 벽이 되어준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지금은 생각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인간의 본능을 왜 원시적이라는 표현을 썼냐면 인간의 역사를 24시간이라고 한다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마지막 2초에 나타났다고 해요. 즉, 인간의 두뇌는 구석기인으로 최적화된 두뇌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요로 내용은 인스타 브레인이라는 책과 역행자 책에도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과거의 구석기 시대에는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오로지 뇌가 그 두 개를 위해서 발달이 되었는데 최근에 시장 경제가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발전을 하면서 뇌도 사실 같이 그렇게 발전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빠른 발전 속도에 뇌는 여전히 구석기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매우 과거에 비해서 매우 안전한 시대이고 그리고 먹을 것도 풍족한 시대인데 우리의 뇌는 여전히 먹을 거를 보이는 즉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이는 즉시 보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생존을 위해서 현재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것을 찾으려는 뇌로 여전히 머물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본능을 극복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 극복을 해야 하느냐? 아까 위에서 본능 중에 하나였던 손실회피 본능, 손실공포 본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1억 원을 주고 뒷면이 나오면 2천만 원을 손해본다. A. B는 동전 던지기를 하지 않고 그냥 2천만 원을 준다. 어떤 경우를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B를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이성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앞면이 나올 확률 50%, 뒷면이 나올 확률 50% 각각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면 A는 4천만 원을 얻을 수 있고요. B는 2천만 원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성적으로는 A를 선택해야 하지만 사람들은 이익이 생겼을 때 얻는 행복보다는 손실이 생겼을 때 더 큰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 회피성 때문에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회피하고 부자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본능을 극복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데도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고 하네요. 그렇다면 어떻게 본능을 극복해야 할까요? 저자는 빠른 생각 대신에 느린 생각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95% 비율로 빠른 생각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느린 생각은 집중하고 노력하고 긴장하고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인데요. 인간은 시간과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즉 효율적으로 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게 뇌가 진화해 왔고 그게 바로 원시적 본능이죠. 책에 나와 있는 예시가 잘 이해가 됐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산부인과에서 태어나는 아기의 성별을 순서대로 표시했습니다. 1번은 남남남 여여여, 2번은 여여여여여여, 3번은 남녀 남남 여남. 이때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발생할 확률이 가장 낮을까요? 참고로 저는 2번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결과는 제 예상과 다르게 빗나가죠. 사실 남아와 여아가 태어나는 사건은 독립적이며 확률적으로 같기에 1번, 2번, 3번의 확률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직관적으로 2번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이처럼 빠른 생각은 착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머릿속에 그럴듯한 정답이 떠오를 때는 이게 빠른 생각이 아닌지 한번 의심해 봐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러한 느린 생각과 더불어서 또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저 주야장천 열심히 일만 하면 안 되고요.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해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성공한다고 합니다. 아주 쉬운 예가 책에 잘 나와 있는데요. 거북이 토끼랑 경주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체력을 기르고 노력하고 쉬지 않고 열심히 달리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요즘 토끼는 낮잠을 자지 않습니다. 거북은 육상 달리기 시합을 하면 언제나 질 수밖에 없어요. 거북은 육상 시합 대신에 수영 시합을 하자고 해야 합니다. 이런 게 전략적 사고라고 해요. 저자는 딸 아이의 전략적 사고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해준다고 합니다. 네가 남보다 잘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봐라. 네가 남보다 잘 못하는 약점은 무엇인지 고려해라.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해봐라. 향후 세상의 변화 속에서 네가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생각해봐라. 또 반대로 어떤 위협이 있을지도 고려해라. 이런 상황에서 너의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여 기회를 잡고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곳에
네 자신을 전략적으로 포지셔닝해라. 저자는 이를 줄을 잘 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들과 똑같이 경쟁이 많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없는 곳을 피해서 이미 자신한테 유리한 포지션으로 가는 것이 전략적 사고라고 해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인간의 본능을 극복해야 성공을 하는데 극복하기 위해서는 빠른 생각이 아닌 느린 생각 방식으로 생각을 해야 하고 그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전략적 사고,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런 레드오션 시장에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다 하는 그런 경쟁이 많은 그런 시장에 뛰어들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잘하는 나의 독보적인 컨텐츠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는 저자는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성공한 사람들이 항상 공통점으로 하는 얘기가 독서인데요. 책 속에 돈이 있다고 합니다. 시장이 평가하지 못한 면을 볼 수 있는 안목은 어떻게 키워지는가? 대부분의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어 있고 동시에 정보를 접하는 경우 내가 어떻게 시장과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나? 어떻게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남과 다른 결과를 가질 수 있나? 비밀은 바로 남과 다른 해석 능력에 있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해석 능력이 달라야 한다. 남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나? 바로 독서에서 나온다. 특히 인문학은 시대를 거슬러 변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과 돈의 흐름을 간파할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준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경험하라. 이 글을 보면서 최근에 읽은 역행자에서도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하는 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을 하는 건 아니지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독서가 필수 조건인 것 같습니다. 역행자를 읽고 책 읽기와 글쓰기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는데 이 책에서도 똑같이 말하네요. 이 정도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따라해 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시장 경제의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지 마라. 한 예시가 나옵니다. 무식한 강남 복부인이 자기보다 더 많이 버는 게 옳지 않고 부당하다. 직관적으로 빠른 생각의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저도 이 말에 동의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을 극복해야 하기에 이성적으로 느리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상은 노력과 재능에 항상 비례하지 않는다. 운이 작용하기도 한다. 시장은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으로 작동한다. 도덕적 기준은 어디에도 끼어들 틈이 없다.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 상관없이 오로지 가격만 맞으면 거래가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도덕적 기준은 끼어들 틈이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설령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더라도 도덕적인 면에서 사람들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시장에서는 불법이 아닌 이상 상관이 없습니다. 네 번째, 부동산 거품 미리 알고 피하는 법은 없을까? 저자는 인간의 무리짓는 본능이 있어서 이 행동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생긴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상대적인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 비슷한 부동산 가격이 얼마이니 이 부동산도 얼마쯤 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모든 부동산에 거품이 끼어 있다면? 부동산은 비교의 학문이라고 했는데 그 비교 대상조차 거품이라면? 그래서 이 무리짓는 본능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평가 기준으로 부동산 면에서 실러 교수가 만든 지표가 나오는데요. S&P 케이스 실러 인덱스라고 구글에 쳐보면은 이 그래프가 나옵니다. 요거는 미국
미국 집을 기준으로 한 지표인데 2008년 서브프라임 머기지 사태 이전부터 방향이 꺾였습니다. 만약에 이 지표를 알았다면 이때쯤에 지금 거품이 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그 전에 미리 빠져나올 수가 있었겠네요. 현재를 보면 기울기는 상승 추세예요. 그 이전보다 최근에 좀 급상승을 하긴 했지만 아직 추세가 꺾여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 이야기이고 우리나라에도 해당이 될까요? 창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창원의 매매 지수를 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오히려 급상승을 했습니다. 위에 지표를 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하락을 했습니다. 아마 지역별로 매우 다른 것 같아요. 절대평가도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긴 하지만 상대평가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책 내용에 나와 있는 것 외에도 저자가 글을 쓰는, 저자가 생각을 하는 사고방식에서도 하나 배웠는데요. 그건 바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거를 부동산 투자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잘하고 싶다. 부동산 투자를 잘 하려면 저평가 지역을 찾아야 한다. 저평가 지역을 찾으려면 전국의 입지와 시세를 알고 있어야 한다. 전국의 입지와 시세를 알려면 전국 임장을 가고 시세 조사를 해야 한다. 전국 시세 조사를 하려면 각 지역의 입지를 알아야 한다. 각 지역의 입지를 알려면 임장을 가야 한다. 전국의 임장을 가려면 시간을 확보해야 하고 임장 가는 돈을 아까워하지 말아야 한다. 결론은 임장으로 나오네요. 이 책을 읽고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경험할 것. 사실 근데 많이 경험은 제 실생활에 적용을 해봐야 하는데 그 적용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 역행자 책에서도 읽은 글쓰기, 많이 쓰기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많이 읽어야 하는 책 중에서도 인간을 이해하는 철학, 심리, 인문학을 중점으로 먼저 보려 합니다. 이 책을 보면서 새로 깨달은 몇 가지는 사람은 결코 합리적이지 않다.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이다. 라는 거고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틀릴 수 있다. 아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저는 우성님을 처음 알았는데 우성님이 쓰신 네이버 카페 글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 글에서 독서에 대한 글이 있었는데 문제의식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을 혼자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 해답을 찾기 위해 독서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책을 많이 읽은 것도 대단하시지만 그걸 실전 투자에 적용한 점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씩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본인만의 투자법을 찾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독서를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내 삶에 실전 투자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하며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에 나온 문구로 한번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은 특별하지 않다. 그건 저축하고 투자하고 또 저축하고 투자하고 지루한 반복이 부자로 가는 길이다. 우리 모두 부자로 가는 지루한 길 같이 걸어가 보아요. 이상 해피프리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